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첫눈이 왔어요, 여기는. 지금 밖은 흰눈이 소복이 쌓여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겨울이 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단단해지는 5가지 마음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나를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하는 5가지 마음 어떤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배움, 반성, 겸손, 침묵의 힘,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이라고 저는 5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흔들림 없는 마음을 위한 지혜를 가지는 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더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완성되어 가는 아주 근사한 삶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마음 습관을 얘기해 보고자 하면 천천히 들여다보면 나이가 주는 선물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배움에 대한 건데요. 사람은 어느 나이에서든 배울 수 있고 배울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 말은 지식 그 자체보다 배우는 행위가 우리 안의 활력을 깨운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억력이 예전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마음은 우리의 뇌를 젊게 하고 삶을 넓혀주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일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해서 배우는 깊이 있는 한 호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는 배운다는 걸 굉장히 숙제처럼 아니면 의무처럼 해야 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하고 나니까 배움이라는 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70으로 이제 다가가는 이런 나이인데요. 그런데 올해부터 평생교육원에서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될 때 배움을 시작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이 나이에도 배움을 시작한 것은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저에게 또 해보게 되네요. 어제는 95세가 되시는 어머니가 식혜를 만드신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할까 그러다가 만드시게 도와드렸습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힘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식혜를 만들다가 무거운 식혜물을 들다가 넘어지거나 또는 끓이다가 화상을 입거나 그러면 또 큰일이다 싶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사니라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가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식혜를 잘 만드셨고 또 뭐 크게 무거워 보이는데도 조심스럽게 들고 끓이시고 해서 무사히 새벽까지 다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식혜를 다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또 그것을 통에 이렇게 담으면서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건 누구 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저의 마음도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요, 반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반성이나 남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죠. 삶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자님께서는요, 실수를 하고도 고치지 않은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 때로는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더 어려워지곤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런 익숙함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변화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내 방식이 옳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반성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네요.
반성은 자책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겠다, 더 품격 있게 되겠다라는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단단하게, 그리고 하루 한 번씩 자신을 다듬는 마음, 이것이 이 나이를 초월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생각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겸손을 들고 싶어요. 제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드니까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랬던 것이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교만과 자랑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또 다른 그런 얼굴이 아닐까 하는데요. 새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여서 생각이 단단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 시멘터처럼 되어버려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때 필요한 것은 나는 아직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열린 태도일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 시멘트처럼 되어버리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어버려야 되니까 정말 시멘트처럼 굳기 전에 나는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처음 만난 사람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도 모두 나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세상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는요,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생각해 주지 않아요. 침묵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참된 친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침묵이 왜 친구일까요? 나이가 들면 한 번쯤은 혼자만의 시간이 깊어지고 고요가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마음의 파도를 바라다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면을 어루만지는 법을 배웁니다. 시끄럽고 빠른 세상 속에서도 마음 한가운데 조용한 방 하나를 남겨주는 일, 그 방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거를 보고 후회할 수도 있겠죠. 과거의 나의 잘못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되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지키는 그늘이자 다시 힘을 모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안식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균형의 삶, 즉 결국 삶은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이 품격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의 핵심 사상인 중용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잃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중립,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그 정도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주지만 어떤 날은 지나치게 체념하게도 되고 스스로에게 소홀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균형을 잡는 마음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만 기울지도 않고 나에게도 공간을 주는 것, 과거에만 머무르지도 않고 남은 시간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 그 절제된 마음이 결국 삶을 품격 있게 만들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단단하게 채워줍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청춘처럼 빠르지 않지만 대신 더 따뜻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하게요. 배움을 이어가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고요 속에서 내면을 단단히 만들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삶. 이 5가지 마음 습관은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훨씬 아름답게 채워줍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빛났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깊고 은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고 아직도 시작할 수 있고 아직도 배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시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